네, 15분이나 오셨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했어. 오리엔테이션이고, 혹시 그 불필요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괜찮으시면 다 음소거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 이 시간은 제가 사실 이때까지 채널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복수해석하게 대해서 진짜 애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애정이 있다는 얘기는 약간 그 미식가의 정서에 가까운 정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어떤 그 취향이 있고요. 복수 해석하게 돼서. 그래서 그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때까지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망설여오면서 어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시간은 렉처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렉처가 아니라는 게 단순히 공부를 해오고 어떤 이제 피드백을 드리겠다가 아니고요. 뭐를 하고 싶냐면 다 똑같은 매개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각자 입장에서 보는 것들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말할 근거가 되느냐? 리만이 평생에 그 언제냐? 38인가요? 38에 이제 타계하기까지 쓴 수학 논문이 총 5편이에요. 그리고 물리 논문이 총 5편이거든요. 근데 그 리만 이름 다 여기서 다 들어보셨죠? 리만 적분, 리만 가설, 리만 기하, 리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개 한 게 없는데 인류가 여전히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작 그 리만이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어떤 코어들의 원형을 어떤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게 복수해석학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그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를 디벨롭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만의 입장에서는요 수론도 있었고요. 그 사실 저는 응용도 좀 많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응용 사이드 얘기도 이 시간에는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순수 수학에 국한되어서 얘기하지 않을 건데 어떤 수론 그리고 미분기하 그리고 대수학 그리고 대수기하 그리고 응용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방대하게 어떤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서 단순히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고민하고 가는 시간이 되게끔 시간을 만들어야 제가 나중에 속된 말로 뒤진 다음에 리마를 만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것도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렉처가 아니고요. 그리고 자, 그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보셔도 됩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어떤 매개체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뭐를 어떻게 다뤄갈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시간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렉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한테 숙제를 다 드리고 싶거든요. 각자한테 맞춤형으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거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런 티어럼이 있고 프로이 이렇게 되고 별로 관심 없어요. 할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기초가 부족하구나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모르겠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뒷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 해서 카타르시스를 좀 많이 느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제 기본적인 목적은 정말 이게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에 맞는 이것처럼 맞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남겼으면 좋겠고요. 숙제를 들려면 본인 색깔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적인 수준으로서는 미적분학과 사형대 수학을 들어보신 분부터요. 그리고 이미 복수 해석의 어떤 이제 대수적인 끝판으로 와 있는 대수기하 쪽을 스터디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배경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스터디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서머타임 적용되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제가 이제 대수기하를 1시간 스터디하고 요걸 하는 거니까 제가 5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대수기하 스터디를 지금 하고 길면 한 2시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까지 채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레코드 된 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코드 안 하고도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육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레코드 하는 거 해서 전부 다 얘기들을 끝내려고는 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맥스 2시간에서 아쉽지만 끊길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부터 하고 싶냐면요. 복수해서 왜 공부하려고 하시냐? 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드린 모티베이션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각자의 시야들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 어떤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터디를 혹시나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좀 깔아놓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제 언어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시당초 리만 공면론으로 처음부터 갈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끌어갈 겁니다. 혹시나 언어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자, 그래서
각자 일단 듣기를 원하는데요. 요거 왜 들어오셨는지, 뭐를 얻어가고 싶으신지를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오늘의 숙제를 드리는데 각자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하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금이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네, 박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관련해서 지금 복소 해석이 관심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체 물리라고 해서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요즘에 유명한 뭐 초전도성이라든가 뭐 그런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그린스 펑션이라는 어떤 중요한 객체가 있는데, 이것이 실수해서 적용하는 거를 소위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으로 바꿔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그 박수 치시는 수학. 아, 네. 아, 아,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예,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 이름은 최용훈이고요. 어렸을 때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이제 전 공대 출신인데, 뭐 이것저것, 뭐 공학 수학이나 그런 거 배우고, 수학과 과목도 조금씩 듣고 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학과 전혀 이제 관련 없이 그냥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뭐 그 미분기하 수업도 좀 들었어요. 이 채널에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게 떠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게 제가 수학을 좀 수업도 많이 듣고 했는데 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예, 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하면, 네, 그 강병철이라고 하고요. 그 생물정보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학 이제 관련된 분야 쪽에서 옵티멀 트랜스포트 관심이 있고요.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하면서 이제 단순히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맛보고자 네, 수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네, 복수 해석하기 좀 이제 어려운데 그 제 선에서 이제 최대한의 이해를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윤종원 선생님. 네, 저는 프리 해석이랑 그다음에 물리량을 기술할 때 회전 쪽에서 복수수가 많이 쓰이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관심 있어서 듣고자 참여했습니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네, 손 안 들고 바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학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학부 수준에서 기본적인 복수 해석학은 한번 다 공부를 다 한 상태인데, 이제 복수 해석학하고 실 해석학하고 비교하면 복수 공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성립하는 성질들, 뭐 해석적과 무한번 미분 가능의 정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게 특별하게다가 섭한 차이점하고 이제 사실 미분기하나 배수에서 이런 복소에 있는 성질들을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갈로와 이론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도 사용되는 성질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저 얘기가 될까요? 예, 저는 서재영이고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얻고자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 시계열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패턴을 학습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조금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패턴들을 학습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실제로 모델 학습해 보니까 이게 모델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모델을 조금 수식적으로 얘가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만들어 줘야 조금 얘가 조금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목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이 트랜스포머, 요새 핫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는 원래 그 NLP 기반의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모델인데, 그거를 그냥 깡으로 시계열로 하니까 조금 시계열적인 특징을 조금 트랜스포머에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은 아마 학습을 지금 하는 논문을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복수 해석하기 시계열 쪽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기하적 통계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복수 해석 들으시는 거랑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해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수학교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이 잘 안 나와서 이게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사실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데, 근데 조건희 교수님이 복수 해석학 이야기를 이렇게 복수 해석학 중심의 스터디 여는 거 처음이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 시간 내서 왔습니다. 이게 예, 사실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제 아는 건 잘 없지만 네, 많이 기대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수학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인영이라고 하고요. 복소에서, 일변수 복소에서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긴 했는데, 학생들이 제가 전공한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하는 것에 한계를 좀 느끼고 어떤 학문이냐고 물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거에서 항상 아쉽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수준이라 이번에 좀 진심으로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그러니까 자기 소개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미 운을 띄운 것처럼 제가 지금 레퍼런스로 삼는 건 이 두꺼운 책,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에요. 대수기야 아는 사람들한테 Principles 오브구나 알제브릭 지오메트리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하려는 거는 이 책의 제일 첫 명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식적으로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이 방대한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가장 쉬운 거가 맨 처음에 있는 정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를 거기다가 배치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리고 대수기야 책입니다. Principles of Algebraic Geometry니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 사실 어떤 오늘 위해서 그 얘기만 할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이미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적분과 면적분들을 많이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숙제로 제가 어떤 성격의 숙제를 많이 들어가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익히고 나중에 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물론 지금 운을 좀 띄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첫 얘기로 대수기야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어떤 그 두꺼운 수학의 가장 첫 얘기로 여러분들이라면 혹은 복수 해석학에서 가장 첫 얘기가 어떤 얘기부터 출발하는 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이건 한 가지 질문입니다. 괜찮으시죠? 이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좀 자기소개들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ITM 컴퓨터랑 경영 전공하고 있고요. 수학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 지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은 사실상 좀 그냥 러프하게 대답하자면 알제브라랑 지오메트리 관련해서 간단한 정의랑 책 어떻게 전개할 것이다 이런 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수학 강사, 중고등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유는 그 복소수 부분을 일단 1차 가장 좁게는 복소수 부분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저 자신이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그 넓게는 이제 제가 물리학이랑 천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복소수를 많이 다루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물리 쪽으로 좀 많이 흥미가 있고, 수학 쪽으로도 흥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보고 지식적인 측면을 좀 넓혀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거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건 어, 얼핏 이제 듣기로 그 수학에서 그 펀더멘탈 시어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그쪽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사실 나오기를 원했던 오답인데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근데 그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스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거의 맞는데 맨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계속 어떤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일단 하는 일은 수학이랑 크게 관련 없는데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배동성 님이 얘기하신 거 틀렸다는 내용이 좀 충격인데 저는 대수기하 책을 피셨으니까 대수와 기하 사이의 연결 관계에 지금 복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복소 해석이랑 연관시켜서 뭔가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첫 번째 파트에. 이제 그게 제 추측이고요. 아무것도 없이.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엄청 상세, 조금 상세해요. 그러니까 막, 뭐 크거나 그렇진 않고, 어, 일단 뭐 정수에서 실수 확장하고, 실수에서 복수수 확장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제가 모르는 더 큰 세상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어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론들 중에 하나가 약간 복소 평면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원리는 배우지 않았고 그냥 어떻게 응용하는지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옛날 생각이 나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나오는 거기 복소수의 앞에 있는 그 숫자가 이제 회전량을 나타내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는 들어는 봤지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 정도로 이제 안건을 갖고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통계학과 학부생인데요. 지금 수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그 복수 해석학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외계어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게 또 뭐지? 절대값, 그러니까 Z에다가 절대값만 씌워도 약간 이게 해석함수란 조건이 깨지게 되는데, 이 조건이 깨지면 여기 복수 해석학 책에 있는 명제가 대부분 쓸모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 거에 한계를 느끼기도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다른 분야가 됐건 아니면 순수 수학이 됐건 뭐 써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한계점 그런 걸 느껴서 그냥 통찰력을 얻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제가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이고요. 어, 이 복소 해석학 강의에 들어온 첫 번째 이유는 여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순수하게 그냥 학문적 호기심에 들어왔습니다. 예,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 세미나를 여실 때 교수님이
여러 고민을 하실 때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이런 고민을 하시나가 더 예, 많이 느껴져가지고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어렵지만 제가 작가가 아닌 이제 독자로서 그 책에 처음에 나와줬으면 하는 거는 오히려 정의나 정리보단 복수 해석하기 그런 직관적인 의미가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의나 정리를 보면 뭐, 논리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항상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게 이쪽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요. 음, 이런 뭐 기하학적이나 이런 직관적인 의미를 처음에 서술해 줘가지고 내가 이 복소 해석학의 세계로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 해줬으면 그 책이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이 처음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그리피스 해리스라는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 813쪽짜리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에서 실제로 다루는 거는 1차원, 2차원 공간, 복소 공간들을 다루는 게 끝이에요. 3차원부터는 있지도 않아요. 그거 꼴랑하는 게 8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명제. 근데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는 그런 책을 쓰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결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좀 오늘 사실 고민하는 게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석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복소 해석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근데 다른 그냥 기본적인 수학들은 좀 천천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소 해석학만큼 재차 강조하시는 게 또 없지 않나 싶을 만큼 역설을 해주시길래 제가 이 시간에 좀 관심을 갖고 기대했던 게 과연 제가 평상시에 좀 솔직하게 품고 있던 내면의 어떤 수학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또는 좀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복수 해석학의 어떤 내용들의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당위성으로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참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특히 이제 한영 선생님은 기대수 스터디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대수 스터디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복수 해석학을 공부할 출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기대 스터디 자체가 일상 복수 해석학을 공부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생각하셔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만든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잡은 거거든요. 기대 자체를.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방성 선생님. 강아지 소리가 죄송합니다. 그 저는 지금 대학원생이고요. 생물 분야에 있고 복수 해석학을 들어오게 된 계기는 첫째로는 그냥 궁금해서이고요. 뭐 다른 방에 그, 그 대수기업 방에도 있는데 이제 곧 복수 해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배워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응용 분야에서라면은 제가 생물학에서 그냥 둘러보면서 요즘 뭐 핫해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발생 생물학을 좀 퀀티테이티브하게 모사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뇌가 커지면서 쭈글쭈글해지든 잎이 자라면서 뭐 살짝 휘어지든 다 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2차원 유체 역학 테크닉을 많이 써서 뭐 논문이 나오는 걸 보는데 꼭 X, Y로 기술을 안 하고 뭐 편의상 Z랑 Z바 또 컨포멀 코디넷 뭐 그런 걸로 가서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들어온 계기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해리스 책에서 뭔 얘기를 할까 그냥 제 추측은
알지브릭 지오메트리 책이니까 이제 약간 지오메트리에 입각해서 그 제가 학부 때 뭐 잠깐 배운 걸로는 그 뭐 홀이 뚫려 있으면 거기 돌아서 레지두를 뽑고 그래서 혹시 공간의 그 특성 뭐 홀이 몇 개가 있다 뭐 몇 번 홀을 갖는다 이제 그런 그 이제 공간에 공간에 뭔가 숫자를 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몇 분만 더 듣고 싶은데요.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통계청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계열 분석 같은 이제 통계 분야 공부하는 데 관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통계 이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실수 세계관을 벗어나서 이제 복소수 세계관이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실수 세계관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수학적인 불편함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를 이제 복소수 세계관으로 확장하면은 이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품고 이제 해당 이제 스터디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어, 저는 수학 전공 학부생이고, 그 복수 해석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아무래도 좀, 뭐, 다변수 미적분이나 이런 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했었고, 책에서 이제 몇 급수, 그리고 선적분, 이런 걸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증명 따라가고 이렇게 되게 예쁘게 되는구나는 이해가 가는데, 뭔가 의미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 리만 매핑 디어렘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봐도 로직만 알겠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저의 약간 상상으로는 저라면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는 그거여서 실수에서는 이제 한 번 미분 가능하다고 테일러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닌데 복소수에서는 이제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다 무한번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테일러 흡수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다항식이고 복소수는 다항식에 이제 해가 존재하는 그런 재미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학과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백수고요. 딱히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수학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수 해석을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학부 때 한번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열심히 그냥 계산만 하고 전혀 그 이론이나 어떤 그 기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열심히 노가다만 하다가 학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약간 동기부여 제대로 안 돼 있고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뭘 놓쳤을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꼭 공부를 따로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첫 질문을 놓친 것 같은데 아마 교재의 첫 부분에 무엇이 나왔을까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이 힌트처럼 아마 그게 주신 거라면 왜 복소수의 1, 2차원만 다루었는지 그 이상을 왜 다루지 않았는지나 아니면 1, 2차원이 왜 충분한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분 정도 더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제가 공부는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대수기하로 박사학위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심지어 켈러 매니폴드에 대해서 논문도 썼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리피스 해리스 책도 하도 유명한 책이라서 이제 책을 이제 그럴듯하게 다 가지고도 있는데 사실 진지하게 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맨날 그냥 필요한 스테이트먼트만 가져다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회에 한번 복색석학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책만 따라가기가 너무 쉬워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예에서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걸 아냐고 물어보면 이제 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 위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질문에 사실 저도 답을 전혀 모르겠는 상태인데 앞부분에 영장에서 이제 뭐 하즈 디컴포지션, 하즈 디럼이나 뭐 하즈 디컴포지션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랩처스 디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네. 네, 좋습니다. 더 혹시 없으시면 여기서 얘기를 좀 끊고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렉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 포멀한 거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별로 포멀하게 그 하나도 안 틀리게 설명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한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서 판단받는 것도 저한테 이제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 할 건데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제가 7월부터 화산귀환이라는 웹툰과 웹소설을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 이제 뭔 개소리 하려고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개소리를 좀 짓거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 화산귀환이라는 그 소설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환생을 한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언제 환생을 하냐면 한 100년 전에 그 어떤 마교의 어떤 그 수장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문파가 멸족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100년 후에 환생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쉬쉬하고 그러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냥 오히려 이제 덮어버리고 약간 그런 중에 이제 그 문파 이름이 화산이어서 그 소설 이름이 화산기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이 문파를 다시 살릴지에 대한 얘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복수해석 얘기하려고 하는 거 맞고 그 첫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려는 게 맞는데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한 2,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그 문파를 잘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주목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이게 굉장히 좀 애가 달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속된 말로 그 본인 문파에 있는 애새끼들이 너무나 허접하고 어떤 돈도 없고 어떤 비공도 없고 비급도 없고 무공도 없고 그냥 개판 오분전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그 다른 문파랑 싸우다가 이 주인공이 알아내냐면 그 한 200년 전에 그 소설에 보면 약선이라고 부르거든요. 200년 전에 그 가장 어떤 그 먹기만 하면 이제 내공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걸로 어떤 천하제일인이 되었던 그 사람의 비급을 발견해요. 다른 문파랑 싸우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비급이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선이 그 어떤 그 약 이름을 혼원단이라고 거기서 부르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 위치를 약선이 적어놓은 게 암호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뺏었어요. 타 문파에서 이거다 싶어서 뺏었는데 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뺏은 그 문파는 이미 해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어떻게 거기서 하냐면 이게 그 내가 못 먹을 거면 그 남도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독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이 어떤 그 본인이 이거 다른 문파로부터 뺏었다, 명문 문파로부터 뺏었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주고 판 다음에 일단 팔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해독이 됐다는 걸 알려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요. 약선의 이 200년 전의 비급이 사실은 풀렸다. 그리고 이 어떤 문파에서 이것들을 지금 가지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무인들이 다 거기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껴서 가는 거예요. 전략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 어떤 이제 돈 받을 거 다 돈대로 받고 세상이 그냥 풀어버려 가지고 사람들 다 개떼처럼 몰려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가져가요. 연락 취소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이 장면을 말씀드리고 한 장면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원래 그 비급을 갖고 있던 그 문파에서 완전히 치를 떨어요. 이런 개 같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그 마교랑 어떤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어떤 사파의 어떤 이제 그 보스랑 같이 이제 어떤 협공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환생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싸우는 방식 자체를 이해를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싸우는 방식이 이제 이 사람이 정파의 문파에 속한 사람인데 굉장히 사파 사람들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검술들을 쓰는 거예요. 이 주인공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검술을 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쓸까라는 걸 이해를 못하다가 막상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본인이 어떤 사실 거꾸로뜨렸던 마교의 어떤 무리들이랑 싸우는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걸 이해하냐면 저 주인공은 저렇게 싸우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막상 이제 마교랑 붙어보니까 저렇게 안 싸우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해를 비로소 한 거예요. 제가 복수 해석학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왜 이 얘기들을 먼저 드렸냐면 뭐 그 끝나고 화상기한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읽어보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2달째 그냥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정서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어떤 정서냐면 리만의 정서. 리만이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해석학개론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리만의 입장에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들을 드렸던. 그러니까 어떤 정서를 지금 갖고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에 리만 적분조차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거는 아주 초등적인 적분과 아주 초등적인 테일러 전개 외에는 이 사람이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자, 그 정서를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왜 그리피사리스의 첫 시작이 그거일 수밖에 없는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두 없었냐면 추상대수학, 아벨 갈로학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시점이랑 비슷해요. 어떤 세상이 똑 떨어졌는데요. 그 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도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알고 쓰는 거죠. 복수해서 쉽네, 재밌네.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서 이해가 가세요? 지금이야 멋지게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당시 그런 게 어딨어. 아는 거라고는 아주 초등적인 적분하는 법과 아주 초등적인 테일러 전개가 전부지. 테일러 전개 그냥 펀더멘털 티어럼을 캘큘러스 쓰려고 그냥 함수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값 쓰는 그런 도구인 거지. 별로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좀 약간 처지가 이해 가시나요? 리만이 당시에 처했었던.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리피세리스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뭘 수밖에 없냐면 펀더멘털 티어럼이 맞아요. 배동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펀더멘털 티어럼은 알제브라가 아니고요.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뭘 것이다? 캘큘러스입니다. 그리피세리스의 첫 출발은 펀더멘털 티어럼을 캘큘러스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저희가 복수 해석학을 공부하려면 알아야 되는 건 FTC예요. 그래서 FTC를 들어보셨으면 이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스터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리만과 같은 처지거든요. 오히려 같은 눈높이상에서 같은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리만의 디설테이션 이름을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컴플렉스 펑션 디어리입니다. 복수 함수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복수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복수 함수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위를 생각을 하죠. 저희는 실수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복수술을 물론 펀더멘털 알제브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어떤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브하게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100층짜리 구조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정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들보를 놔야 되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어떻게 왜 복소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어느 레벨로 가져가시냐면 사칙연산 레벨로 가져가고 싶어요. 복소수는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저희가 R2를 C1으로 대체하는 가장 큰 당위 하나 꼽아라. 물론 로테이션 매트릭스 있는 거 저희 알아요. 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E2D 아이세타로 생각하고 싶잖아요. 왜요? 쉬우니까. 근데 이 당위성 결국에는 디비전을 할 수 있다는 이 당위성 R2에서 이 정도만 갖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적으로 멋진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토대에서 어떤 거를 정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소설을 쓰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리만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어떻게 수학을 디벨롭하려고 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들을 그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라는 정서에 생각해 본다면 복소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칙 연산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아는 거는 아주 쉬운 경우에 펀더멘털 캘큘러스, 그리고 펀더멘털 캘큘러스는 테일러 급수랑 잘 호환이 돼서 적용이 가능하죠. 이 정도가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전부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서가 공감이 가시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드린 얘기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화상기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화상기한의 주인공과 리만이 갖고 있었던 정서는 물론 리만이 그런 어떤 오만한 정서를 갖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성격이 인성이 개차반이거든요. 화상기한을 읽어보면. 근데 그런 정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리만이 추구했던 수학의 그 결을 보면 그 이면의 구조 어떤 우리가 어떤 보통 이제 해석학이 발전하던 그 시대에 그냥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었던 것과 리만의 결은 많이 달랐어요. 리만의 결은 이면에 있는 뭔가를 잡아내고자 했었어요. 근데 들고 있었던 도구는 미적분학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미적분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제가 있어 보이게 부르는 거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입실론 델타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에 가까운 정서였다는 거죠. 천재설학이었다기보다는. 이게 좀 결이 좀 수긍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래서 펑션을 스터디하기 위해서 컴플렉스를 도입하는 단위를 그냥 똑 하나 얘기한다면 사칙연산이 좀 그나마 좀 더 용이할 수 있으니까 정도로만 오히려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걸 거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윤종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R조급에서 1대1로 C에다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왜 굳이 C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오기 전에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슈타인 복소해석학 책을 서론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감을 잡았고 이제 그래서 그뭐 볼을 잡는 게 이제 판으로 원판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는구나라는 식으로 감을 얻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조금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관 선생님.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사칙 연산이랑 이제 복소수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연관이 있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복소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2차원 실수축, 허수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2차원 벡터처럼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복소수 자체를 더하는 그런 두 개의 관점은 이해하겠는데 거기서 왜 사칙연산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이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R2는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동의하되시죠?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은 덧셈과 스칼라배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필드가 아닙니다. 즉 곱셈에 대해서 논제로 벡터에 대한 디비전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소수의 전 당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리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멋지게 추상대수 언어에서 어떤 C1은 필드이고 그리고 R2는 필드가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일 뿐이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서에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복소수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의 원소를 A 플러스 IB로 하면 나눌 수가 있는데 쉽죠? 나누는 거는. 근데 A, B로 하면 나누기라는 개념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그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정서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뇌피셜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건 아닌데 리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입실론 델타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근데 이면에 있는 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수학을 할 때 한번 역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리만 적분이 나왔어요. 리만 적분 당연히 적분 얘기예요. 리만 가설 정수론 얘기예요. 리만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쓴 수학 논문은 고작 5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병렬로 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 거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처럼 지금 책 뒤져보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언어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 그래서 이 사람의 운이었다면 지도교수가 가우스였던 거겠죠. 그거 말고는 사실 리만의 친구로 일컬어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자는 있어요. 로흐 혹은 로크라고 일컬어져. 하지만 정확하게는 제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새 MBTI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인티제나 인팁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좀 그 가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애시당초 사회성이 좀 약간 발달하지 않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친구도 없고 오직 수학적으로 대화가 되는 위대한 스승 한 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 하지만 그 안에 들고 있었던 건 테일러 급수를 토대로 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아는 거의 전부. 그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도구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보통은 소위 이제 역사적으로는 타원적분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치환해서 계산할지 혹은 이제 이걸 엄밀하게 어떻게 바꿀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리만은 그걸 볼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리만은 이 이면에 어떤 거가 있는지를 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제곱의 루트 씌워가지고 분의 1에다가 적분하면 아크사인이 나온다라는 이 계산에, 이거 실제로 삼각처럼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1 빼기 t제곱의 루트 씌운 거 아니라 1 빼기 x 4승에다 루트 씌운 거분의 1의 적분, 이런 걸 하면서 타원 적분의 개념을 생각하고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서 리만 공면이 나왔고 오늘날의 복소기하의 디멘전 1자리에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학부미분기하의 리얼 디멘전 2자리 그리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오히려 그 뇌피셜 레벨에서 어떤 생각하시냐면 저는 그거를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저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었을까? 뭐를 볼 생각을 했으면 저 생각을 해냈을까?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되어져 있는 거를 단순히 스터디한다라는 정설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나도차도 어떻게 언어로 만들어낼지 모르는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다루는 이 도구를 나는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기한이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 본다면 칼질이라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냥 찌르기, 베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하는 걸 보면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보면 놀라는데 그 화산 문파의 본인의 어떤 사형들한테는 보여줘요. 그 실제로 뭔지. 그러면 정체가 단순 찌르기, 단순 베기.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몸의 훈련들. 그래서 어떤 몸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원형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도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엘리멘터리한 것과 트리비얼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파문파랑 그 쌈질하다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장로들이나 어떤 고수들이 보통 싸우다가 그 주인공이 인생이 하도 이제 개차하니까 빡 돌아가도 싸우거든요. 싸우면 그 어떤 상급 비급의 어떤 기술들을 써요. 그러면 주인공이 그게 아니다 애송화하면서,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음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상위 무공을 쓰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오히려 제대로 되어 있는 이 기본에 대한 어떤 이해와 훈련이 없이는 다 무의미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삶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되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약간 수학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엘레멘터리한 수학들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은 굉장히 충실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멋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멋진 게 나오는 약간 그런 정서인 거죠. 그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정서를 좀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 캘큘러스부터 얘기를 하는 게 그리피세리스의 실제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내피셜을 좀 많이 쓰고 시작하고 있지만 조금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수기하의 원리책인데 시작이 FTC라뇨. 이상하죠? 근데 리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보면 멋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정서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리만이 그런 토대가 나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정서는 우리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 순간 2023년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실을 말씀드렸냐면 1번 복소수를 쓰고자 한 당위. 아마도 사칙연산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너무 나이브한 센스에서. 동의하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함수를 공부하고 싶어요. 자, 제가 함수를 좀 있어 보이게 써볼게요. 자, F. 우리가 다 아는 기호. 자, 그래서 함수를 제가 어떻게 꺼내고 싶냐면요. 적어도 얘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정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할게요. 괜찮죠? 근데 이제 C1 전체일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이거를 적당히 오메가에서 정의가 된 거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말로는 있어 보이기에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이제 부르면 되죠. 커넥티드 오픈셋. 그래서 볼이어도 되고요. 뭐 C1이라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편의상 바운디드를 걸게요. 왜 거냐면 FTC 쓰려고. FTC 쓰려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운디드 도메인을 걸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어떤 바운더리가 뾰족뾰족하지 않다라고도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시는 그냥 볼이에요. 단순 볼. 그래서 어떤 그냥 그런 경우들을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 그냥 바운더리 노테이션이 토폴로지컬 이렇게 써서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적당히 이제 어떤 스무스하다고 치고요. 어떤 미분 가능 이런 것들 고민할 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게.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컴플렉스 어널리틱 혹은 홀로모피 이런 단어 얘기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함수가 있다고 쳐서 이걸 제가 그냥 적당히 컴플렉스 밸리드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단위만 말씀을 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는 컴플렉스 입장에서 사칙 연산하고 싶은 거 제가 다 대충 C로 깔았고요. 세팅을. 괜찮죠? 그리고 FTC 쓰고 싶으니까 바운디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FTC를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신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거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제가 사실 숙제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 계산. 그러니까 멋진 거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리만이랑 같은 입장에 세워놓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 그래서 펀더멘털 캘큘러스를 가장 있어 보이는 말로 다변수 미적분학 혹은 다변수 해석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름 물어봤습니다. 저희 숙제로 다 드릴 거예요. 그 디어럼. 스톡스 디어럼이라고 부르죠. 혹은 제너럴라이즈 스톡스 디어럼.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포멀하게 적을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멀하게 적은 것들을 끄덕이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편하게 느끼실 거라고 느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정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레벨에서 편하게 느끼면서 이것들을 음미하는 쪽으로 이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서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스톡스 정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대수 영상에서는 요거를 한 100번 정도에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미분 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폼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적분한다는 것은 D를 붙여가지고 적분한다는 것은 바운더리에서 얘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게 우리가 아는 FTC를 가장 있어 보이게 적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숙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포함해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를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요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제가 뭔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제로 까는 거는 우리는 FTC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형태의 어떤 합리적인 거는 저게 선적분, 면적분 이런 걸 다 그냥 포괄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거를 편안하게 하는 선에서 얘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리만이 갖고 있었던 게 그게 전부니까. 여기까지 공감 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것만 쓸 거예요. 자, 뒷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포멀하게 쓴 겁니다. 형태 자체는요. 다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숙제를 포함해서요. 질문 없나요? 다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약간 생각하는 거 재밌으신가요? 지금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사고하는 이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엘리멘탈하게 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는 것들을 얼마나 생각 없이 정수라고 부르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었는지, 적분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적합하게는 보편성도 보는 다운데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인 거는 봐야죠. 그래서 리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되묻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토대를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괜찮죠? 굉장히 좀 깔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포인트를 아무거나 하나 고정을 할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령 뭐 편의상 요점을 지라고 할게요. 뭐 그냥 단순 트랜슬레이션의 문제니까 괜찮죠.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얘 알고 싶어요. 저는 얘 알고 싶습니다. 뭐 어쩌라고 싶은데 지금 세팅은 저 컴플렉스 어널리틱 이런 말 하나도 안 걸었습니다. 근데 뭐는 걸고 싶냐면요. 이게 좀 적당히 좋은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1이라고 부를게요. C1이라는 거는 한 번 미분한 것까지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바운더리까지 잘 확장된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불연속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괜찮나요? 하지만 저는 이게 컴플렉스 어널리틱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습니다. 저는 얘 알고 싶거든요. 자, 묻습니다. 어떻게 알아내실래요? 자, 제가 지금 이미 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혹은 제가 스톡 정리라고 그냥 이제 부를게요. 스톡 정리밖에 없어요. 맞죠? 그냥 제가 저 어떤 포멀하게 스톡 정리라고 썼지 그냥 실제로 우리가 아는 원디멘전에서 그냥 F 프라임에 적분해 준 게 FFB 빼기 FB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는 전부라고요. 그러면 뭘 하실래요?가 질문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냥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이때까지 1000번도 넘게 보신 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신다면. 근데 저는 어떤 도메인 오메가에서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일부러 제가 화면 안 보여드립니다. 찍은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의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FTC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이거는 뭐랑 연결지어서 힌트를 드렸냐면 제가 회상기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약선의 그 어떤 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이게 암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펑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도 애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내야 돼. 이런 정서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알아놨으면 내가 그걸 공부하면 되죠.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그런데 난 이걸 어떻게든 알아내야겠어. 그래서 이 화상기한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치사하게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비급을 갖고 있던 문파 입장에서는 이런 쌍 개드 같은 도둑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인공의 어떤 무리들만 어떤 찾아오면 이 문파에서 제압이 가능한데 전 천하에서 다 찾아오면 어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버린 거예요. 즉 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그런 상황들 되게 많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제를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여기 이제 어떤 20대, 30대 분들 포함해가지고 결혼 정년 계획 계신 분들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런 거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원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아는 시점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제를 더 키워버릴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시 제가 수학 얘기로 돌아갈게요. 펑션 F에 대해서 F 오브 G를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몰라요. 물론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물론 컴플렉스 어널리틱 혹은 홀로그래픽이라는 전제에서. 근데 이 말 몰랐다니까요.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키워버리죠.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저라면 어떻게 문제를 키워버리겠냐면 이런 장난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 임의의 인풋을 제가 오메가라고 쓸게요. 괜찮죠? 그냥 아무거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G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오히려 키운 입장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여기서 발산하게 해버립니다.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입장에서는 커널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언어를 이미 아는 입장에 대한 공부하면 나와요. 근데 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생각인 게 G에서 모르겠으니까 오히려 G에서 소위 말해서 발산하게 하는 거를 오히려 강제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말 되죠? 전 약간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얘를 알고 싶으니까 이 이미의 인풋 오메가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미의 인풋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생각하면 여기서 G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 오브 g를 테일러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이제 어떤 뇌피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놈이었다고 한다면 테일러 전개 입장에서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요 정보를 보는 거가 적어도 F에 대한 리니어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죠. 리니어 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그 리니어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미분에 대한 정보잖아요. 데리버티브가 알려주는 게 그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도 관점이 하나는 이게 지 근처에서 문제 오히려 이제 지 근처에 문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어떤 이미지를 좀 주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혹시 좀 정서가 좀 공감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뇌피셜 소설이에요. 다 그냥 수학적으로 이거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거를 굳이 생각했을까? 요거를 상상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당연히 이 함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G에서 이게 이 애시장도 지금 이것 자체를 잘 모르는데 발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펀더멘털 캘큘러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고려해주고 싶어요. 뭐를요? 펀더멘털 캘큘러스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 에타라고 부르는 미분 형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그 미분 형식으로부터 제가 어떤 직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강제적으로 미분 형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말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냐면 치사하게 이렇게 곱해버려요. 여기서 노테이션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미 x, y라는 R2의 포인트를 뭘로 아이덴티파이를 했냐면 x 플러스 y로 아이덴티파이를 이미 했어요. 이거 괜찮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포인트를 g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선 g를 픽스한 포인트 쓰니까 제가 이걸 오메가라고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d 오메가라는 뜻은 그냥 말 그대로 dx 더하기 i dy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dx랑 dy라는 소위 이제 미분 형식이라는 기호가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편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펀더멘털 캘큘러스 저거는 연습 문제로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뭔 말인지 수긍이 가는 면이 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사는 내가 이걸 엄밀하게 물론 이거 수학적으로 디퍼런셜 그러니까 폼이 뭐냐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 그거보다는 리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언어가 엄밀하게 정립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물리적인 마인드셋을 본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에타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보이세요? 하나는 지에서 알아내고 싶으니까 오히려 지에다가 문제가 되도록 형태를 셋업한 다음에 정서가 지에다가 문제가 되게 형태를 셋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를 써먹기 위해서 그거에 맞도록 형태를 끼워 맞춘 겁니다. 왜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 이거를 곱해줘야 되냐? 굳이 안 곱해도 되지 않냐? 이유는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메가가 사실 리얼 기준으로는 2디멘전이잖아요. 맞죠? 리얼 기준으로 2디멘전이니까 에타가 원폼이어야지만 얘가 투폼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제가 얘를 원폼으로 만들어서 에타를 원폼으로 만들어서 D를 취해줘서 투폼이 되게 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D 오메가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스톡 정리를 쓰려면. 그냥 그 소위 자체 메로물 펑션을 가지고는 그 스톡 정리를 어떻게 쓸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생각을 해내실 수 있었을 것이다가 제가 하고 싶은 생각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속정이밖에 없어. 에타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실제로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에타를 정의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물론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여기에 이거가 한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만도 처음부터 이걸 끌어냈다기보다는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게 타당한 그런 정서에 가깝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거 스톡성이 아직 안 썼잖아요. 쓰면 어떤 마법이 생기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보통은 이제 이거를 책을 읽어주면 그냥 이거 이렇게 컨시더 에타 혹은 이런 거 디퍼런셜 폼 정의하자. 그리고 스톡정리 쓰자. 하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무색무미 무취의 정서로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가져내야 되는 정서는 좀 많이 좀 전달이 됐죠. 리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화면을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머지는 오히려 저는 지엽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 저런 거를 생각했을까? 근데 좀 와닿으시죠?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FTC야. 그러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음. 아는 거는 저 있어 보이게 스톡정리라 썼지만 실제로 저 선적분 면적분하는 얘기를 그냥 있어 보이는 형태로 포멀하게 쓴 거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정체는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폴라 코디네이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배운 시점에서 사실 다 배운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걸 있어 보이게 쓴 그거를 그냥 복소수 기준으로 쓰는 거죠. 우리 지금 나누는 게 필요했죠. 그러니까 나눌 생각을 하니까 복소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어떤 거는 포함해서 여쭤보는 거냐면 그럼 스톡 정리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정서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리만의 정서에서 저런 걸 써서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톡 정리를 쓰면 원래 오메가에서 적분이었던 놈이 오메가의 바운더리의 적분으로 딱 바뀌잖아요. 물론 이미 복수 해석의 언어를 아시면 이거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랑 뭔가 관계가 지어진데 근데 저는 이거 컴플렉스 어널리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가 나올 리는 없어요. 맞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죠. 그리고 적어도 이 시도 끝에 나오는 게 그래서 실제로 컴플렉스 어널리티스 책 대부분을 읽어보면 컴플렉스 어널리틱 혹은 홀로몰픽을 건 다음에 실제로 제가 지금 한 거 똑같이 하면 그런 코시 인테그럴 포뮬라 나와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리피세르스에 왜 이 조건을 졌다고 생각하냐면 컴플렉스 어널리틱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니? 자연스러우신가요? 네, 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계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 정도 혹시 없으세요? 다 너무 설득이 되시나요? 그리고 저는 네. 말씀하시죠. 뭐 리만처럼 막 당대에 못 풀던 문제를 못 풀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뭐 텍스트북에 있는 답지 다 정해져 있는 문제만 풀긴 했지만 그런 것들만 해도 이제 뭐 못 풀어서 답지를 보다 보면은 되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밖에 아는 게 없고 문제에 주어진 게 이거고 풀고 싶은 게 이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좀 이렇게 문제가 쉽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접근법이 그런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그 뇌피셜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만의 정서가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였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뒤집어서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서에 생각해 본다면 그 절실함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비슷한 어떤 도구들을 들고 있는 입장이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미적분학을 쓰는 이 어떤 엘리멘트라는 도구를 쓰는 그 수학이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의 우리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수학의 정서에 가깝다는 거죠. 어떤 되게 멋진 팬시한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FTC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알려져 있는 거 그냥 참고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에타는 저는 그 분수함수의 미분 안 외우거든요. 외우기 싫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시는 말로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소위 라이프니츠룰을 적용하는 거를 좋아해요. 괜찮죠? 게으르시다고 하시더라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적용해 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가 제 오메가에 대한 그러니까 미분입니다. 그냥 이거를 제가 이렇게 D라고 쓸게요. 그러면 실제로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미분이 될 거냐면 먼저 뭐가 이제 있을 거냐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얘부터 좀 볼게요. 그냥 혹시나 해서 얘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그냥 이게 왜냐하면 컴플렉스에서 하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에서 하는 거니까 먼저는 오메가를 기준으로 미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미분하고요. 말 알아들으셨죠? 이걸 함수로 써보고 오메가에는 함수로 써보고 미분하고 d 오메가 붙이면 이게 답이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모두 해야 돼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x, y를 지금 오메가로 타는 과정에서 실제로 베리어블을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리얼 기준으로 보면 dx, dy를 따로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보고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말 되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이펙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미분 룰의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컴플렉스로 미분해주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얘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해보면 여기 뒤에다가 뭐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냐면 F 오메가, 오메가 빼기 치에 이거 D 오메가. 어떤 정서에서 보시면 좋겠냐면 이거 나라도 쉽게 하겠다. 혹은 나라도 생각해보면 차근차근 하면 이거 당연히 이 생각의 과정만의 계산도 다, 그러니까 계산도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계산이 와닿아야 저는 이걸 좀 주파수를 그렇게 해서 맞춰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멘트란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엘리멘터리하지만 할 줄 알겠다랑 실제로 편하게 와닿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러면 실제로 요거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이거 계산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해봐야 되는데 귀찮다. 이렇게 하나가 다 들어가고요. 자, 이거가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이펙트가 있으니까 요 이펙트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언어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제로 폼이고요. 그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뭐만 사실 이제 여기서 들어가게 되냐면 얘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좀 애매한데 음, 제가 그냥 일단 결과를 그냥 적어 놓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를 결과를 먼저 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좀 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풀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잠깐 이렇게 두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정도로만 아까 위에 있는 룰을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좀 뒤를 좀 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좀 정리하는 게 좀 그냥 단지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스톡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스톡 정리를 쓸 때 저희가 조심할 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어떤 폼을 쓸 때 오메가에서 정의가 된다고 하기에는 G 포인트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엡실론 볼 위드 센터 G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톡 정리를 여기다가 적용할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부러 요거를 배제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입실론만큼 잡고요. 말 되죠? 그러니까 다 하는 짓거리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스톡 정리를 이제 적용해 주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 얘는 이거고요. 여기다가 D 에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D 에타를 써주게 되면 형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 핸 사이드를 보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오메가에서 여기만큼 뺀 거니까 적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적분 입장에서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오메가에서 똑같은 거 적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볼에서 적분한 걸 정확하게 뺀 거가 나오게 돼요. 말 되나요? 물론 사실은 이제 정당화를 해야 되지만 그럴듯하죠. 자, 근데 이렇게 적어 놓은 시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요 정도로 지금 놓고 보면 어떤 거를 좀 눈치채실 수 있냐면 혹시 그거 눈치채시나요? 자, 여기서 말만 일단 하고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입실론을 0으로 보내버리면 입실론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죽을 것 같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리밋으로서 사실은 요거를 그냥 다뤄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요거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게 레프트 핸 사이드고요. 말 되죠? 일단 직관적으로 일단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라이트 핸 사이드를 보죠. 자, 얘를 이제 들여다봐요. 그러면 라이트 핸 사이드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의 바운더리죠. 맞나요? 얘의 바운더리니까 얘는 바운더리 컴포넌트가 두 개죠.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여기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가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말 되나요? 그래서 바운더리 컴포넌트 두 개고 그리고 소위 이제 오리엔테이션 줘가지고 이거 두 개가 정확하게 디퍼런스가 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 핸 사이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원래 경계에서의 적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운더리에서의 적분.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던 이 오메가를 죄송합니다. 이 에타를 지금 바운더리에서 적분한 걸로 형태를 이렇게 딱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선적분을 예전에 배웠으면 그러니까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뭐는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저희가 사실은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얘는 실제로 오메가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G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2의 2 세타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주면 그리고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잡아주면 저희가 실제로 선적분을 정말로 풀어가지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적분을 실제로 풀어가지고 적어주게 되면 이게 형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적히냐면 0부터 2파이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메가를 저렇게 바꾸고 그리고 오메가 빼기 지니까 형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를 이제 한번 미분해주는 이펙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입실론 그리고 D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딱 튀어나와요. 이게 선적분 정의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지냐면 입실론이 여기서 딱 죽어요. 입실론이 여기서 딱 죽고 그리고 여기서 뭐도 나와야 되냐면 그 이거 한번 미분한 거니까 익스포넨셜이 그대로 미분이 되니까 얘도 튀어나옵니다. 얘 그냥 한번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까지도 다 죽고요. 그래서 형태가 단순히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얘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을 0으로 보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정확하게 f 오브 g가 나옵니다. 곱하기 2파이 i. 이거를 보통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죠. 민밸류 티어럼. 말 되나요? 물론 이렇게 되도록 f가 이제 어떤 C1 펑션이 이런 조건도 걸려 있어야 되지만 그럴듯하죠. 정확하게 그냥 입실론을 쭉 줄여주면 G로 근처를 갈 거고 여기서 컨스탄트처럼 수렴해 갈 테니까 그거 곱하기 정확히 2파이에 딱 튀어나올 것이다. 말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텀은 끝. 그리고 이 첫 번째 텀은 얘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를 합쳐가지고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봤냐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있습니다. 레프트 핸 사이드랑 라이트 핸 사이드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 알고 싶었습니다. f 오브 g를 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이트 핸 사이드에 하나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레프트 핸 사이드에서 이렇게 두 개 나온 것을 여기는 입실론이 0으로 가면 적분하는 면적이 어차피 0으로 쭉 줄어드니까 0으로 가는 거 대충 보이시죠?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형태가 튀어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게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합쳐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백제스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디테일들은 좀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적용한 거는 이렇게 에타를 꺼내고 이렇게 에타를 꺼내고 이 에타에 대해서 스톡스 정리를 적용해 주면 각각의 형태가 나오는 거에서 해보면 이 형태가 그냥 단순히 나오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가 그리피스 해리스의 첫 번째 프로포션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 그린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숙제는 요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에서 선만 알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슬랙에다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형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형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사인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이렇게 지금 주어지죠. 자, 만약에 이거라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홀로몰픽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좌변이 죽으니까 우리가 복수 해석학에서 예전에 공부해 보신 이런 말도 안 되는 포뮬라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가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그런 가정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 형태를 이제 걸면 요렇게 걸면 이게 뭐라는 거를 바로 보일 수 있냐면 이게 반드시 컴플렉스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오늘의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정리를 좀 정돈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뭘 얻어낸 거냐면 놀랍게도
펑션 자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펑션이 뭘로 스터디가 됩니까? 펑션이 인테그랄로 스터디가 됩니다. 하나는 바운더리 인테그랄, 하나는 내부에서 인테그랄. 그리고 이 내부에서 형태는 소위 말해서 서피스 인테그랄이고요. 그 외부에서 이 바운더리의 적분은 라인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이 적분을 가지고 펑션 밸류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컴플렉스를 걸었기 때문에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거는 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지만요. 스토리 라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듣고요. 제가 지금 일단 이거 유도한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리 라인들 좀 이해 가시나요? 네, 박한 선생님.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원래 항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볼에서 적분이 지금 볼이 이제 입출력이 0으로 되면 그게 0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이게 0으로 가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f가 C1 펑션이에요. 그래서 데리버티브를 취한 것도 기본적으로 연속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 민맥스가 잘 정의해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이펙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 오메가 빼기 g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거를 아까 이제 가령 요 경우를 보시면 이 지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주는 과정에서 g 같은 거를 쓰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요 이펙트가 상관이 없어져요. 결국 오메가를 예를 들어 g 플러스 모시기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실 얘가 딱 주는 걸 볼 수 있고 얘가 실제로 입실론 0으로 가면 그 러프하게는 얘가 어떤 파이나이 밸류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에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매저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아직 그걸 보여드리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사실 뭐부터 와닿아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하려면 얘부터 와닿아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를 선적분과 면적분 레벨에서 좀 엑서사이즈를 좀 풀어보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와닿으면 이 계산들을 직접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를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컴플렉스 아나리시스 배웠던 이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 FTC의 결과에서부터 출발한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운을 더 띄우겠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제가 화면을 공유를 안 해놓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유도한 거 뭐 좋다 이거야. 유도가 됐으니까. 그건 오케이. 자, 그래서 홀로몰픽이라고 부르는 이 결국에는 그 적분을 안쪽에 내부에 적분하는 걸 없애는 거 왜 생각해야 되냐? 라는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얘기고 어떤 피드백과 질문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거를 배웠냐면 중고등학교 때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2차 쌍곡선, 포물선, 타원 이런 거 배웠죠. 자,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물론 뭐 이제 여기서 강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방정식 나오면 함수랑 구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실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런 관점 말고요. 방정식을 이미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대응해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직선과 원, 타원, 쌍곡선 이런 대상들을 실제로 주어져 있는 실체는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동의하세요? 실제로는 식이에요. 함수도 아니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상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을 포함해가지고 물론 수학적 귀납법 스테이트먼트는 저희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되게 나이브한 정서에서 예시가 다른 게 두 개가 되면 무한계가 돼야죠. 아니에요? 두 개가 되면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게 두 개가 되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공간을 뭘로 보고 있어요? 방정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직선과 원과 중고등학교 때 봤던 경우만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들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는 그 상반기에 했던 계산 미분계에서 다뤘던 임의의 공면들 정확히 오리엔터블이라는 말까지 거르긴 해야 되지만 임의의 공면들은 다 사실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그 방정식을 기술하는 게
홀로모픽 펑션을 기준으로 기준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방식에서는 컴플렉스 어널리틱, 홀로모픽이란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러니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본 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리만이 왜 적분을 생각해야 됐고 왜 리만이 유클리드 기하를 바꿀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직선과 원이라는 방정식을 봤던 형태를 일반화하고 싶었고 좀 더 적합하게는 그거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은 정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형이 오늘 본 겁니다. 여기서 쭉 가면요. 그 엽기적인 얘기들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한번 이때까지 그 주워거리면서 들어보셨던 스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죠? 뭐 실제로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 암호나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타원 곡선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타원 곡선 이거 설명 들어보시면 이거 알고 보면 토로스인데요 한데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로스를 타원 곡선으로 퉁치거든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토로스는 토로스고 도너츠는 도너츠지 무슨 갑자기 무슨 타원 곡선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바이어스트레스 방정식이라 부르는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어떻게 갑자기 뚝 떨어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물론 무슨 뭐 소위 이제 수학하다 보면 뭐 라마누잔 같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급순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프린시플이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그 프린시플의 원형이 홀몰 펑션입니다. 그래서 리만 가설도 홀몰 펑션을 기준으로 그래서 컴플렉스 컨티뉴에이션,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의 말이 등장하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야지 공간과 함수와 방정식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 이 좋은 직관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세기까지는 이런 수학들의 향연이었어요. 복수 해석학이 사실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길이었다가 19세기 이탈리아 수학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 힐베르트 시절을 지나가지고 한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건너와서 그로센딕과 세르가 반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그리피스 헤리스 책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복수 해석학을 토대로 기하학이 사실은 대수학과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19세기부터 알아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 21세기에는 뭐냐면요. 대수학과 기하학이 똑같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대수학의 세계관 자체가 애시당초 기하학이다. 까지 지금 인류는 와 있어요. 근데 리만이 봤던 시절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하학의 세계관이 사실은 대수학 세계관이다. 였고 그 다음에 한 100년 후에 대수학의 세계관이 기하학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방향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단적인 예로 그 허준희 선생님의 성함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허준희 선생님이 하신 일은 조합론이 대수기하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허준희 선생님의 메인 컨트리뷰션이고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조합론은 조합론이고 대수기하는 대수기하였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정확하게 조합론의 문제를 대수기하로 갖다가 가지고 가셔서 푸신 거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어떤 통섭을 해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 있는 수학들이 발전하는 방식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같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면에 있는 구조들을 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좀 이제 정리하고 얘기들을 좀 들으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을 할 때 수학자들이 이게 어떤 주어져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 맞아요. 결국엔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이전에 어떤 것들을 보기를 원하냐면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혹은 어떤 문제를 포뮬레이션 혹은 셋업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풀릴 만한 문제가 일리가 있어야지 그걸 풀고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관점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아주 엘리멘터리한 도구들을 이용해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거 그래서 결국 FTC가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걸로 화학적으로 변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차포 다 떼고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중간에 어떤 결들을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수학을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나만의 시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떤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숙제는 제가 어떻게 셋업해서 드릴 거냐면 오늘 제가 해드린 거를 제가 엄밀하게 다 엑서사이즈로 드릴 거예요. 선적분 면접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노트를 보고 따라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손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하고 나시면. 그걸 제가 태그로 쳐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계산들을 하라고 어떤 드리는 취지는 이 계산을 내가 손으로 할 줄 알아야 똑같은 페이지에서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것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었는지. 근데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게 어떤 화상기한의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찌르기 배기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근데 알고 보면 그 단순한 거에 지나지 않다는 그 정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해석하기 참 재밌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오늘 저희 본 것도 되게 단순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느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나 대수기하나 복수기하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걸 소위 이제 커널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는 커널 메소드를 글로벌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하 공부하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요.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들이 이제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게요. 재미없다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사변적이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변적인 얘기를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좀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은 화상기한 얘기하다 좀 길어진 건데요. 오늘 자기소개들을 듣고. 근데 저는 이 이면에 있는 것들 같이 좀 상상해보는 그렇게 얘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레지드 정리 쓴다. 뭐 마이너스 1번째 개수를 본다. 이거 말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토대로 뭘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뚱맞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보도록 하는 매개체가 리만의 복소 함수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스가 극찬을 한 거예요. 미래 세대 수학을 보고 죽는다고 자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네, 오준 선생님. 오늘 설명 들으면서 잠깐 좀 생각했던 건데, 사실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 x분의 1 같은 거를 예를 들어 그 영의 근방을 포함해가지고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발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사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집합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다 보니 어 뭔가 그러니까 모티브가 됐던 것은 아마 뭔가를 가능하게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복소평면 위로 이렇게 2차원으로 이제 올린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메가 마이너스 g분의 1로 바꾸면 그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사실 그 x분의 1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FDC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거 계산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수학적 상상을 해보면 어 유수정리라는 게 그러면 결국 이 말이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분수에서 그 x분의 1에 대한 적분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차원을 높였더니 이것이 결국 계산이 가능했고 그 계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수하고 그다음에 그 차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좀 그런 관찰의 결과로 아 이런 정리들이 유도됐구나 이런 좀 스토리를 조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 약간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로부터 리만도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물론 이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었겠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슬랙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도통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이드라인 잡아주신 것만으로도 어,
조금 제가 좀 한 발 좀 더 디딜 수 있었다. 예,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여튼 생각해 볼 때 조금 약점은 미분 형식의 좀 약점이 큰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거는 제가 엑서사이즈로 드릴 겁니다. 네, 좀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드릴 부분을 해결하면 네, 저도 좀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미적분학과 서형대 수학의 중요성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서형대 수학에서 결국에는 행렬을 뭘로 이야기를 원하냐면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로 이야기를 원하는 게 서형대 수학이잖아요. 근데 아이겐밸류의 정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도록 하는 밸류들이 아이겐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는 나쁜 놈이에요. 제로가 안 돼야 인버터블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행렬을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가지고 가서 문제아들을 토대로 그 행렬을 이해하려고 하는 철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겐밸류들은 문제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스펙트럼을 정말로 어떤 그 프리즘에서 꽃 피는 것처럼 상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리만이 갖고 있었던 유수 정세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모에서 실제로 발산하는 텀들을 보는 게 오히려 그 알아냈어야 되는 정보들에 해당했다라는 되게 역설적인.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시선일 텐데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검술로 얘기한다면 어떤 내 적이 나한테 검을 휘둘렀는데 오히려 뒷발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해서 간 거예요. 재밌는 정서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활로였던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복수해석적의 어떤 그 아규먼트들을 볼 때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오히려 복수해석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접해보시는 입장에서라면 그런 의미들 한번 다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홀로울 펑션이 무슨 의미? 물론 동치방지들 여러 가지가 있죠. 컴플렉스 어널리틱이어야 되고 모레라스 티어럼이 성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 있어요. 뭐 코시인테그럴 포뮬라가 성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컨포멀리티라는 그 의미들부터 생각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한번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생각해 보시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홀로울 펑션의 가장 중요한 예시가 뭐냐면 폴리노미알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다항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베리어블 폴리노미알에 대한 이해조차 이게 단순한 이해가 아니구나. 이게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좀 역설적인데 내 어떤 무지함에 대해서 보는 측면에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도.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일변수 함수들의 어떤 이면에 있는 것들 물론 어떤 소위 이제 킬러 문제니 하는 이제 그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쌉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 듣긴 하는데 그 쌉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어떤 꼬기 위한 꼬는 문제들의 측면들이 이제 강할 때가 많지만 그 좋은 수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보다 보면 그 이면에 그 근본적인 철학이랑 다 있는 것들이 저는 좋은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남은 못 풀고 나는 푼다. 이게 아니라 누구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사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좋은 수학자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자가 꼭 프로에만 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서들이 좀 리만이 남겨놓은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뭐 피드백들 있으면 또 듣고요. 얘기는 한 10분, 15분 안에 정리 다 하겠습니다. 혹시 박윤영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채널 그거 뭐지? 유료 회원 한 지 꽤 됐는데 영상을 거의 안 보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복수 해석학 공부 본격적으로 하는 것부터 이제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되게 집중이 잘 될 정도로 뭔가 진짜 수학 이야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수학 지식 이야기가 아니고 약간 지혜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는데 제가 디폼을 복수해서 공부할 때 디퍼런셜 폼을 사용해 본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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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도 안 나요. 디폼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숙제 못하겠다 생각이 들고 이거 되게 어렵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모든 배경 대상이라고 한 게 익숙한 분들도 여기 아주 소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소수. 근데
사실 대부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숙제를 설계해야 될 때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적분 계산해보고 면적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적분 이제 계산 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미분 형식으로 정의 바꾸는지 이제 보면 그건 와닿거든요. 그거는 몇 개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별게 아니고요. 그 오히려 이제 그것들보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요. 이제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는 게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요. 쓰임새를 한번 봤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어떤 요긴할 수 있네. 요거를 좀 어떤 돌아보게 되는 면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통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 낭만적인 어떤 재밌는 이런 것들 이 낭만은 보통 절망이 있어야지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역설적인 정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오히려 리만의 수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어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리만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었는지를 느끼면 아 진짜로 낭만을 추구했구나. 저는 그게 좀 어떤 이 시간에 가져가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냥 이게 뭐가 덩치고 뭐가 되고 이거 이전에 아 이런 생각들이 이면에 그래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혹시 얘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약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약간 개발자 약간 이런 입장에서 그런지 이게 딱 설명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내가 이런 클래스 설계하고 함수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 짝짝짝 했는데 이게 결국 제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그 데이터를 넣어서 이거를 약간 디버그를 해야 되나? 내 생각에 그 디버그를 할 그런 좀 예시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전개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쓰임새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 지금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쓸모없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뭔 소용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을 얘기들일 텐데 물론 실제로 예를 들어 타임 시리즈에서 예를 들어서 뭐 ARMA 모델에서 뭐 PQ 모델 해가지고 어떤 P의 제로와 Q의 어떤 폴에 대해서 메르놀 펑션 다루면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의 어떤 배우는 의미 자체를 그냥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놓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 하겠다고 하면 별로 쓸모없는 얘기들일 겁니다. 근데 이 이면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서에 가깝죠. 그러니까 리만은 이게 뭐 타임 시리즈에 쓰이는 걸 염두에 놓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포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근본적인 생각들을 먹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생각을 먹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좀 그 측면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에서 근데 응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이 방식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떤 하는 거가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누리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누리는 얘기들을 되게 오히려 두서없게 렉처 안 하는 걸로 만들어 보고 싶으면 저도 이게 좀 꿈이거든요. 리마니안 수학들의 아름다움을 복소 함수론의 아름다움을 같이 좀 사람들이 누리면 좋겠다. 이겁니다. 순수 수학 사이드에 있든 응용 사이드에 있든. 근데 이제 그 선을 좀 조율해야 되는 게 맞아서 오히려 좀 속된 말로 뻘소리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도중에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빨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어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쓸만한 이렇게 설득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만들어놨는데 쓸만할 뿐인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네, 구태형 선생님 그다음 박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중간에 계산 부분부터는 사실 이해는 거의 못했고요. 근데 제가 가져가고 싶은 건 적어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이랑 마지막에 나온 그 FG equals 어떤 수식에 대한 의미는 갖고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정말 저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 식이 이해하는 바가 그러니까 G랑 오메가인가요? W인가요? 그 W가 같이 있는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테일러 곱수를 해서 W가 이제 G의 테일러 곱수를 해서 나오고 그 W 마이너스 G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그 시도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했는데 이제
FG는 뭐 이꼴 뭐 그 G랑 W에 대한 함수인가요? 어쨌든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사실 FG 이꼴은 뭐라고 여쭤보셨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요것들은 앞으로 알지 하고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출발하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했던 이 포뮬러를 각자가 유도할 수 있게 제가 이번 주에 엑서사이즈를 상세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디스커션 하는 거가 다음 시간에 하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바로 아시는 거예요. 이 형태 아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원형에서 출발했는지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적분만 해도 그래도 좀 편한데 면적분만 해도 여기 계시는 상당수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적분과 면적분 그리고 그거를 미분 형식으로 바꾼 적분으로 하는 거가 클릭이 되면 이때까지 뒤에 하는 모든 얘기들이 선적분과 면적분으로 환원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나중에 저희가 어느 순간 얘기가 대수적으로 바뀌거나 기하학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도 이 원형이 어느 적분인지를 보게 되는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포멀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멀한 걸 보게 되면 계속 그게 남죠. 아쉬움이.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에 없애려고 왜 이 언어가 필요하냐. 오늘 약간 그 당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서사이즈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박한 선생님. 제가 너무 자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서 세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첫 번째는 이제 FZ를 알기 위해서 그 발산하는 분수를 도입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혀 모티베이션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걔를 디퍼런셜 폼으로 만든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볼을 생각해서 이제 볼을 아주 작게 만들면은 이제 원에 그냥 그 선적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적분은 이제 이필론이 0으로 가면은 그냥 0이 적분값이 0이 된다. 이거는 제가 공학이나 물리학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뭐 이게 0으로 줄이면 0이 되겠지. 아니면 이 반지름이 작으면 그냥 원 반지름 적분으로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겠지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아주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세 번째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직관에서 클릭되는 걸로 족한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산 이외에 어떤 논증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엑서사이즈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되게 세분화해 가지고 그걸 드릴 테니 그 한번 다 좀 공부해 보시고 혹은 고민해 보시고 좀 오시면 그래서 그 수학 전공 학부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증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사실 스프리머만 알면 돼요. 복수해서 각 실제로 엄밀하게 보이는 그 과정에서 스프리머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은 또 계산이고, 근데 이건 실제로 다변수 미적분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이제 선적분, 면적분 계산과 이게 왜 미분 형식에 대한 적분이냐, 요거는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터디가 끝나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라는 거를 정확하게 할게요. 이 스터디가 마치면요, 뭘 얻어갈 수 있냐면 저희는 리만의 생각의 원형을 추구한 따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 선언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임의의 우리가 보았던 R3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공면은 전부 다 다항식의 해집합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사기치는 거는 오리엔터블이라는 말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오리엔터블 n이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제로 셋 오브 폴리노미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미적분을 가지고 어떤 뭐 공간의 쉐입이 어쩌고 저쩌고 이너 프로덕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들이 사실은 순전히 대수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관점을 갖게 되고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대수학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수학의 대상들이 기하학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기하학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적분학의 랭귀지로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대수학의 랭귀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언어들이 익숙하신 분들에서는 이거 하이어 디멘션에서 어떻게 됐냐가 궁금해지면 그런 예시 중에 어떤 게 있냐? 유럴 네트워크가 그런 예시가 됩니다.
오버시에서는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보는 세계관이 복소수를 토대로 리만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가장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 가는 방향을 쫓아서 이것저것 가시는 것들은 각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한 반년에서 1년. 그리고 이 스터디는 그 관심사를 토대로 만든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얘기 할 거거든요. 기하학적 통계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요 얘기들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그 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오늘 이제 하는 얘기들부터 원형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는 폴을 하나 만들어 낸 거고요. 실제로는. 네. 얘기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